안녕하세요. 행정관리학과 4학년 정현성입니다. 아동복지론 중간고사 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제명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단체에서 아동복지에 대한 우수 정책에 대한 발표 내용입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을 풍요롭게 보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지닙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한 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 경험한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평생을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동심을 키우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그럴 수 없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동복지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와 관련된 4가지 법, 그리고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한계 및 개선 방향, 그리고 아동복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습니다. 이 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들을 아동이라고 칭하며 아동들은 자신이나 부모의 성별, 종교, 연령, 재산 등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은 배경으로 인하여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아동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기 위하여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고 말하며 아동들이 하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아동의 이익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들이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아동 학대를 하는 사람에게는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학대 치사를 할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구형되고 학대를 하여 중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상습적으로 아동을 폭행하거나 신고 의무자가 아동을 학대할 경우에는 형량의 반을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그 다음 3번째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를 처벌하고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해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한 사회를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를 해야 하며 법적인 제도 장치를 마련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합니다. 넷째, 아동보호심판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아동보호사건, 피해 아동보호명령사건과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 법에서는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 아동과 관련된 보호명령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그 지원의 관할 구역을 지정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동복지 정책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 아동복지 정책은 주요 보호 아동 중심, 즉 고아 중심의 선택주의적 정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일이 벌어진 이후에 사후 예방적 프로그램으로
모든 아동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회피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고령화, 저출산의 사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 인구의 고령화와 그에 따라 생산 인구가 감소하였고, 이에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사회 부담 또한 가중되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안정적으로 출산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환경 및 복지 시스템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민의 아동 인식에 대한 교육입니다. 아동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아동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뿌리 자체를 흔들어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즉 아동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며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며, 이러한 인적 자본을 육성시키기 위한 정책 또한 모색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 문제 아동과 같은 보편적으로 어우를 수 있는 범위가 아닌 전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될수록 아동복지 또한 사후가 아닌 예방적,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4가지의 정책을 예로 들고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 수립이며, 두 번째는 아동복지 정책의 공급 체계 및 합리적 조정, 세 번째는 아동복지 시설의 확충, 네 번째는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한 역할 분담입니다. 아이의 성장과 양육을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 그리고 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아동이 자라는 환경은 아동 친화적이어야 하며, 이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급 주체, 즉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아동을 미래에 대한 투자, 즉 인적 자원으로 보는 시각의 변화로 인해 아동 복지의 패러다임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요보호 아동 중심의 복지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전체적인 보편적 아동을 위한 복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아동 복지는 아이의 안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을 만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동 복지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아동의 보편적 복지 욕구에 해당하는 개개인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사회가 부모와 아이를 함께 키우는 양육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속히 저출산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사회적 보호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하며, 이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지고 아동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가정이 보호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아동을 위한 시설 인프라 또한 확충되고 체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결론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아동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경향이 짙고, 아이들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사항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을 부모에게 종속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경우가 많아 학대받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또한 아직도 부모의 물리적인 체벌이 아이들의 훈육이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서, 이 역시도 부모의 교육에 대한 가치관에 달린 문제지만, 신체적인 학대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아동의 생명을 위협을 주는
주어도 부모가 사실상 제대로 된 법적인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인 학대는 신고가 저조한 경우가 많고 각 지자체에 위치한 아동 관련 단체에서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를 받기는 하지만 사후 처리에 주력할 뿐 아동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를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학대받은 아동이 부모로부터 제대로 격리되지 않는 사례도 많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아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아이가 또다시 학대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출산 문제 또한 한 가지의 요인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한 가지 해결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의식과 관련이 있으며 해결책 역시 다양한 정책 속에서 모색되어야 합니다. 그중 우리는 아동복지 정책을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동복지 정책은 가장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주인공,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인적 자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더 이상 특수한 환경에서 처한 아동뿐만 아니라 전체적 아동에 대한 복지를 실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역할을 분담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을 만한 사회와 환경이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는 유아 보육 및 교육 환경을 책임질 수 있는 튼튼한 공교육 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저출산 시대의 아이 양육과 가족 지원을 위해 아동복지 정책은 가족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서비스되어야 하며 시설 또한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